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동안 과학일 시간을 함께할 최아라 선생님입니다. 우선 중2과학은 일주일에 총 4시간이 배정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2시간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단원을 함께 공부하게 될 건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교과서 차례를 보면요. 2학년 과학이 총 9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과는 전기와 자기 2단원, 그 다음에 4단원 식물과 에너지, 5단원 동물과 에너지, 그리고 숫건과 해수의 순환 이렇게 4개 단원을 1년 동안 공부하게 될 텐데요. 2단원과 4단원은 1학기 때, 그리고 5단원과 7단원은 2학기 때 공부할 예정입니다. 우선 우리 친구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과학과가 1학기 때 과정중심평가 선도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서요. 1학기 때 평가가 수행평가가 70%, 그다음에 지필평가가 30% 해서 합이 100%로 이루어지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필평가는 기말고사만 시험을 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수행평가는 매 수업 시간대마다 그 과정들을 평가하게 될 건데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론 수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매 수업 시간대마다 자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준비만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과학 점수 얻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겁먹지 말고 오늘 이 전기와 자기 2단원부터 열심히 공부를 시작하기를 선생님이 한번 바라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공부하게 될 전기와 자기에서의 첫 단원, 마찰하면 생기는 전기 단원인데요. 이 전기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학습 목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 첫 번째, 원자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물체의 대전 전기력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우선 학습 목표만 보더라도 뭔가 어려운 용어, 원자, 대전, 전기력? 다 뭐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우선 전기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1단원에서 원자의 개념을 먼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1단원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 개념 위주로 설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전기 중에서도 마찰 전기 위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약간 전기 단원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전자제품들이 있더라도 이 전자제품들이 전기의 어떤 역할에 의해서 쉽게 작동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눈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한 재미있는 실험 도구를 준비했는데요. 에너지 스틱입니다. 우리 사람도 전기 통하나요? 통하지 않나요? 자, 우리 사람도 전기를 통하죠. 그래서 큰 전류가 우리 몸을 통과했을 때 이제 감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평상시에도 우리 몸에서 아주 미세 전류가 흐르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 스틱은요,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그 전기가 에너지 스틱을 통과했을 때 정말 여기에서 불이 반짝반짝 반짝이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실험 도구인데요.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을 위아래로 한번 만져볼게요. 실질적으로는 선생님이 아무런 전기 도구 없거든요. 근데 손으로만 이용해가지고 위아래를 이렇게 잡게 되면 자, 이렇게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선생님 몸에 있는 전기가 이렇게 에너지 스틱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되게 재밌죠? 에너지 스틱. 손에 떼면 안 나고, 잡으면 나고, 떼면 안 나고. 자, 이 에너지 스틱에 관련된 실험은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실험들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이 실험을 보여준 이유는 전기 부분 너무 겁먹지 말라고요. 선생님이랑 조금씩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전혀 어렵지 않은 단원이니까요. 겁먹지 말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게 마찰 전기인데요. 이 마찰 전기에 관련해서 먼저 영상으로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볼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 탈레스는 보석의 일종인 호박을 털가죽으로 문지르면
먼지나 머리카락 등 가벼운 물질을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어요. 호박에 먼지가 달라붙네. 이것이 마찰 전기의 최초 발견이었지만 탈레스는 마찰 전기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라고는 알지 못했죠. 그렇다면 마찰 전기란 무엇일까요? 마찰 전기란 마찰에 의해 물체가 띠는 전기를 말해요.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거나 스웨터를 벗을 때 지지직 소리가 나는 것은 모두 마찰에 의해 전기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물체를 마찰하면 어떻게 전기를 띠게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마찰하기 전 물체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 전기를 띠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키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서 한쪽 물체는 전자를 잃고 다른 쪽 물체는 전자를 얻으면서 전기를 띠게 되는데요. 아하! 전자가 이동해서 전기를 띠는군. 이때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죠. 이와 같이 두 물체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며 전기를 띤 두 물체를 대전체라고 해요. 아, 마찰 전기에 대해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걸. 자, 이렇게 오늘 공부할 전기의 주요 개념을 담은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약간 이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과 모든 이론을 정리한 다음에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되면 이 말이 그런 말이었구나 라고 이해가 100% 될 겁니다. 그러니 우선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들을 잘 듣고요. 나중에 모든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라고 딱 무릎을 치면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전기의 개념을 알기 위해 선생님이 원자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원자부터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요. 계속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 단계까지 계속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쪼갠다 그래서 모든 물질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알갱이에 도달하게 될 텐데요. 바로 이 입자를 우리는 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원자의 구조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원자는요, 여러분,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아주 작은 전자가 이렇게 쌩쌩 돌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거를 선생님이 판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다. 자, 원자의 구조는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쌩쌩 이렇게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자핵을 자세히 보면요. 빨간색 알갱이와 그 다음에 하얀색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빨간색 알갱이는 우리가 양성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알갱이는 중성자라고 합니다. 자, 이 양성자에 보면 플러스라고 이렇게 띄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는데요. 원자 핵은. 자, 이 플러스 전기를 띄는 원인을 우리가 전하라고 얘기해요. 자, 이 전하 개념. 자, 전기적 성질을 띠게 하는 기본적인 그 원인은 우리가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하 개수가 어떤 물질의 마이너스 전하의 개수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은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3개 있고 마이너스가 2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겠네요. 즉 플러스 전기를 띠는 물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어떤 물질의 마이너스 전하의 개수가
플러스 전하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전기를 띠겠네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는 성질을 띠게 된다. 즉 전기적 성질을 띠게 하는 그 원인 물질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를 보면요. 양성자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그렇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동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중성자는 지금 전하를 띠고 있어요. 안 띠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선생님이 X자로 표시를 할게요. 그다음에 중성자 역시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원자핵은요. 대부분의 원자의 질량을 차지해요. 원자의 질량 거의 대부분이다. 그만큼 무겁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 원자핵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핵의 전하는 중성자가 아무런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자 볼게요. 전자는 지금 무슨 전하를 띄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전기적 성질을 이렇게 가로하면서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굉장히 작아요. 가볍다.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거의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면요. 원자핵에 플러스 전하가 몇 개가 있어요? 플러스 3. 그 다음에 전자가 몇 개가 있죠? 마이너스 3. 자, 그렇다면 이 전자가, 이 전체 원자가 띠고 있는 전기적 성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마이너스 3 플러스 3, 0이죠. 자, 이걸 우리가 중성을 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전기적 성질도 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자의 중요한 두 번째 성질입니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띈다. 그래서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이거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원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원자 모형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헬륨 원자랑 질소 원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원자 모형을 봤더니 가운데 원자핵에 플러스 2 전하인 거예요. 원자핵의 전하가 전체적으로 플러스 2예요. 이 얘기는 원자핵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의 수가 몇 개가 있다? 그렇죠. 2개가 있다. 그러면 원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을 띠기 때문에 이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전자수도 몇 개가 있다? 그렇죠. 2개가 있다. 이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 2개가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질소 똑같아요. 원자핵의 전하가 지금 플러스 7이에요. 그러면 양성자 수가 7개가 있다는 얘기이고 양성자 수만큼 전자수도 7개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질소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몇 개가 있다? 7개가 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생님이 좀 보여줄게요. 원자 모형을. 우선 수소부터 볼게요. 수소,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가운데 원자핵, 되게 크고 무겁죠? 얘는 지금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건 누구만 움직인다? 전자만 움직인다. 그래서 양성자 수가 하나여서 원자핵이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자도 하나가 돌고 있습니다. 자, 헬륨 볼게요. 헬륨은 아까 수소랑 다르죠. 다른 물질이니까 당연히 원자핵이나 아니면 그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나 전자 수가 달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헬륨은 지금 양성자 수가 2개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자핵이 플러스 2 전하를 띠고 그다음에 전자가 2개가 이렇게 돌면서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리튬은요. 그렇죠. 원자핵이 플러스 3, 그러면 전자도 3개가 이렇게 돌고 있다. 자, 탄소 볼게요. 탄소는 전체적으로 양성자가 플러스 6이에요. 원자핵의 전하가 플러스 6. 그러면 우리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돌고 있는 전자를 굳이 세지 않아도 전자가 몇 개가 있겠구나. 그렇죠. 6개가 그 주변을 돌고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마그네슘 볼게요. 아, 마그네슘은 가장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요. 가운데 원자 핵의 전하가 플러스 12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몇 개의 전자가 돌고 있다? 그렇죠. 11개의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너무나 중요한 원자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의 구조는 가운데 그렇죠. 원자 핵이 있고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얘는 이동이 가능하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고 전기적으로 그렇죠. 중성을 띈다. 왜냐하면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이랑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자, 여기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선생님이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전자는 이동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원자핵은 절대 이동하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거는 얘가 어떤 외부 에너지나 충격에 의해서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를 각각 좀 살펴볼게요. 전자가 나갔을 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성인 원자가 외부 충격이나 어떤 에너지 변화에 의해서 전자가 띵 하고 튕겨져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자는요. 가운데에 원자핵에 의해서 플러스 3 전하를 띠고 있지만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총 전자의 수는 2개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3 마이너스 2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1의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겠죠. 즉, 이 원자는 플러스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 전기의 성질을 띠는 것이다. 자, 전자를 잃으면 그 물질은 어떤 전기적 성질을 띈다고요? 플러스 전기의 성질을 띠게 된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 친구들이 뭘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잃어버렸어? 그럼 마이너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전자 자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마이너스 개수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무슨 전기를 띌 수밖에 없다? 그렇죠. 플러스 전기를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 상황을 설명해 볼게요. 자,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전자를 잃어버린다, 얻는다에 대한 그 개념을 정확히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자, 이번에는 외부로부터 전자가 들어온 거예요. 전자를 얻었어요. 전자를 얻으면 자, 얻게 되면 이 플러스 전하의 양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전하의 개수가 총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1 전하, 즉 이 전체, 이 원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된다. 즉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데요. 얻으면 전자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마이너스 개수가 많아지면 마이너스 전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지 않아야지 마찰 전기 부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물질을 마찰시켰을 때 전자가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린 물질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그다음에 얻은 물질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그러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아마 초등학교 때 공부했을 텐데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돼서 서로 달라붙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찰 전기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기에 해당하는 대전 현상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전기,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전기를 우리가 정지되어 있는 전기라고 해서 정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전기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마찰에 의해서 물체가 띠는 전기인 마찰 전기와 그냥 멈춰있는 전기인 거예요. 정전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찰 전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경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걸을 때 치마가 스타킹에 달라붙는 거. 치마랑 스타킹의 마찰에 의해서 전자 이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자, 머리 빗을 때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다. 머리카락과 빗의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마찰 전기이고요. 비닐랩이 그릇에 달라붙는다. 이 비닐랩은요, 비닐랩이 붙어있는 부분을 떼는 순간, 그 떼는 마찰에 의해서, 그 변화에 의해서 정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찰 전기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랩이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릇에 달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찰 전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먼지떨이가 먼지에 달라붙는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 집에 만약에 먼지떨이가 있다면 얘를 그냥 이렇게 청소할 때 사용을 하려고 하면 사용이 안 돼요. 먼지가 달라붙지 않아요. 이 먼지떨이를 마구 마찰을 해주면 마찰 전기가 발생해가지고 얘네들이 막 이렇게 붕 뜨거든요. 그때 청소를 시작해야지 그 먼지떨이에 먼지가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다 마찰 전기의 원리이거든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물체가 전기적 성질을 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대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기적 성질을 어떻게 띠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중성 물체가 있어요. 근데 이 물체가 외부의 어떤 환경 변화라든지 충격이나 어떤 에너지 변화에 의해 가지고 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물질은 전체적으로 어떤 전기적 성질을 띈다? 전자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를 잃어버렸어. 마이너스 개수가 부족해. 그러면 그 물질은 그렇죠. 플러스 전기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자, 어떤 물질은 전자를 얻어요. 전자 나간 게 잃어버린 게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 다른 물질에. 자, 그렇게 전자를 얻으면 그 물질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어떤 마찰이라든지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물체가 전기적 성질을 띠는 걸 우리가 대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적 성질을 띠는 그 물체를 우리가 대전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대전이 되었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인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 밑에 전기력을 보면 플러스나 마이너스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그 전하 사이에는요,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력인 인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플러스와 같이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 자, 인력과 청력이요.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력은 서로 다른 전하 종류끼리 일로와 서로 잡아당긴다. 일로와 서로 잡아당긴다. 그 다음에 청력은 저리가. 그래서 서로 밀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인력과 청력이 어떤 개념이었는지 절대 헷갈릴 리가 없습니다. 좀 유치한 방법이긴 하지만 인력은 일로와, 청력은 저리가 해서 전기력의 성질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도록 하고요. 이 전기력은요, 당연히 물체가 띈 전하 양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전기력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물체 사이의 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더 전기력이 크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물체가 띈 전하의 양이 클수록, 그 다음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좁을수록 전기력의 크기는 커진다. 그럼 이렇게 인력과 청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인력과 청력이 발생하는 거를 실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찰한 물체 사이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험 영상을 통해서 인력과 청력을 확인해 보았고요.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마찰 전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 전기는요, 서로 다른 물체여야 됩니다. 다른 물체를 마찰할 때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앞서서 설명했을 때 어떤 물질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어떤 물질은 전자를 얻는다고 했죠. 물질마다 어떤 물질은 전자를 쉽게 잃어버리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물질은 전자를 쉽게 얻으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물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물체를 마찰을 하면요. 전기적 성질, 잃어버리거나 얻으려고 하는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이 없어요. 하지만 다른 물체를 마찰했을 때는 서로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쉽게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그 전자를 잃어버린 전자가 다른 물질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물질은 자동으로 전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가 발생해서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거, 그걸 우리가 마찰 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밑에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얘는 지금 그 털가죽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플라스틱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둘 다 마찰 전에는 중성이에요. 근데 얘를 마찰을 시켰을 때 이 털가죽은 플라스틱에 비해서 전자를 쉽게 잃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털가죽에 있는 전자가 플라스틱 쪽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마찰 후에는 플라스틱은 지금 전자를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를 얻음. 그러면 어떤 전기적 성질이 되는 거예요?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개수가 많아진 거죠. 그쵸?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 거고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찰 후에는 전자가 이동해서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그러니까 전자를 잃음. 마이너스 개수가 적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전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대전,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어떤 전기력이 작용하나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찰 전기는요, 여러분, 두 물체를 마찰했을 때 한쪽은 잃어버리고 자동으로 다른 쪽은 전자를 얻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력만 작용하게 됩니다. 마찰 전기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시뮬레이션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면 유리막대랑 면으로 된 헝겊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자 핵은 움직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무엇만 움직인다? 전자만 움직인다. 그랬을 때 유리막대랑 면으로 된 헝겊을 한번 마찰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누군가는 쉽게 전자를 잃어버릴 거고 그 잃어버린 전자를 어떤 물질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찰을 하면요. 지금 유리막대에 있는 전자가 면으로 이동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면으로 된 헝겊은 전자를 더 얻었으니까 어떤 전기적 성질을 띈다?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다. 그다음에 유리막대는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플러스로 대전된 걸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게 마찰 전기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오늘 마찰 전기 개념까지 다 살펴보았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중요한 개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력은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마찰한 두 물체는 전기를 띠고요. 그다음에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마찰 전기는 어떤 전기력만 작용한다? 그렇죠. 인력만 작용한다. 한 물체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다른 물체는 자동으로 전자를 얻기 때문에 두 물체는 다른 전하의 종류로 대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력만 작용을 한다. 그래서 바로 나오죠. 전기력의 종류.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띤 물체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즉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띤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가 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기와 자기의 첫 번째 마찰 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어쩌면 원자에 대한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처음보다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더 이해하기 쉽고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남을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는요, 가까이 하면 생기는 전기, 바로 유도 전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다음 시간 공부 연계가 안 되니까요. 오늘 공부한 부분 꼭 복습하고 교과서에 있는 스스로 확인 문제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나게 될게요. 자, 안녕. 다음에 봐요.